뭐야, 네가 은호 뺑소니범이야? 넌 그때 그놈이잖아. 심부름센터에서 왜 은호를 죽여? 도대체 누가 시킨 거야? 오늘은 도유경이 정신을 차리고 강재인을 돕게 된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은호 뺑소니범이 잡혔다고요? 왜 죽였어 왜? 황은호를 유치원 앞에서 차로 치고 도망간 그놈은 경찰에 곧장 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아들의 뺑소니범을 잡는데 진심이던 황기찬은 경찰서 가서 범인의 멱살을 잡았고 다른 가족들도 모두 소식을 듣고 경찰서로 달려왔죠. 니놈이 범인이었어? 내 아들을 죽이고 감히 도망을 가? 너 같은 놈이 함부로 죽일 수 있는 애가 아니었다고. 내 귀한 아들을 죽여. 넌 평생 감옥에서 썩을 줄 알아. 기찬아, 우리 은호 왕자님 죽인 저놈을 당장 요절내버려라. 어머니 진정하세요. 범인이 잡혔으니 정말 다행이에요. 불쌍한 은호도 이제 맘 편히 눈을 감을 거예요. 뻔뻔한 강세리를 비롯하여 황기찬의 가족들이 모두 한마디씩 하는 동안 황기만은 빤히 범인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저놈 어디서 봤던 놈 같은데? 계속해서 그 인간을 어디서 보았나 떠올리던 황기만은 잠자기 전에서야 기억이 떠올랐죠. 드디어 기억났다. 뭔데 그래? 뭐가 기억났다는 거야? 도유경은 황기만에게 물었고 황기만은 또다시 술을 찾았는데요. 술에 취한 황기만은 횡설수설 도유경에게 진실을 토해냈습니다. 아무래도 은호 나 때문에 죽은 것 같아. 은호 죽인 그 뺑소니범. 사채업자 사무실에서 본 적 있는 얼굴이야. 어떻게 하지? 기찬이랑 엄마가 이거 알면 날 죽이려고 그럴 텐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나쁜 자식들 돈도 다 갚았는데. 왜 죄 없는 우리 은호를 죽인 거야? 당신 그 말 확실해? 그때 짜고서 은호 유괴했던 그 인간들이 맞아 정말로? 그래 분명 맞아. 그런데 그놈들이 할 짓 없는 놈들도 아니고. 돈이 필요하면 차라리 협박을 했을 텐데 왜 애를 죽인 거지? 혹시 은호를 죽이라고 누가 시키기라도 한 건가? 에이 그럴 만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 어린애가 원한 살 일이 뭐가 있어. 은호야 삼촌이 미안하다. 황기만은 그대로 기절하듯 잠들었고 도유경은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래 그 자식들이 한가하게 죄 없는 애를 죽이는 게 말이 안 돼. 황기만은 자기 때문에 죽었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좀 이상해. 정말 은호를 죽이라고 누가 사주라도 한 걸까? 도유경은 의심이 깊어졌는데요. 하지만 다른 증거도 없이 범인을 특정 지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은호의 죽음이 이렇게 억울하게 묻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친구 강재인을 배신하기는 했지만 은호는 이 집에서 자신에게 잘해준 유일한 식구였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도유경은 생각보다 진실을 빨리 알아차리게 되는데요. 황지호와 강세리가 하는 이야기를 엿들었기 때문입니다. 엄마 형아는 형아네 엄마랑 살기로 했어. 엄마가 그랬잖아. 형이랑 형네 엄마랑 유치원 앞에 신호등에서 3시에 만나게 해준다고. 내가 그거 형한테 알려줘서 형이 나한테 생일 선물도 줬는데 형이랑 아직 인사도 못했는데 벌써 간 거야? 황지호 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엄마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너 그 이야기 누구 다른 사람한테 한 적 있어? 앞으로 절대 입 밖으로 그런 이야기 꺼내지 마. 그거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너 아빠랑 못 살아. 그래도 괜찮아? 아니 엄마 아무한테도 말 안 할게. 나 아빠랑 살 거야. 잘못했어요. 강세리가 지 아들 황지호를 엄하게 혼내는 것을 목격하게 된 도유경은 은호의 죽음이 우연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죠. 도유경은 죽은 은호에게도 그리고 친구 강재인에게도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미안해 재인아 은호야. 내가 강세리가 어떤 앤지 황기찬이랑 바람났다는 걸 너한테 조금만 일찍 알렸어도 아니 너를 속여서 수면제를 처방하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저런 한심한 인간이랑 결혼한 내가 너무 못났다. 유괴범 남편을 감싸려다 은호가 죽고 말았어. 도유경은 죄책감에 괴로워했지만
강재인에게 이 사실을 고백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의사로서 또 친구로서 양심의 가책을 저버리고 비겁한 선택을 했다는 걸 다 밝히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 사이 강재인은 은호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꿈을 꿨다며 모든 걸 비현실로 치부하는 등 심각한 트라우마 상태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아무리 강재인이 원수의 딸이라지만 김도윤은 계속되는 강재인의 불행에 할 말을 잃고야 말았습니다. 당신 도대체 어디까지 불행해지는 거야? 아버지를 잃은 것도 모자라. 가정도 그리고 자식까지 잃은 강재인의 모습은 누가 보기에도 너무나 불쌍함 그 자체였죠. 도유경은 김도윤에게 강재인의 상태를 물었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던 도유경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는데요. 재인이 지금 김도윤 선생네 집에 있다면서? 재인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 집에 들어간 거야? 은호 죽고서 지금 제정신 아닐 것 같은데 상태는 어때? 도유경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죠. 친구면 직접 연락하지 그래. 지금 아예 아들이 죽은 걸 못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야. 정신병원에 감금되어 있던 이유도 큰데 연이어서 충격이 계속되니까 정신도 한계가 온 거지. 김도윤의 설명을 들으며 도유경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강재인이 겪고 있는 고통의 깊이를 짐작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나도 저 사람을 죽을 만큼 저주하고 힘들길 바랬는데 막상 소원대로 됐지만 영 기분이 좋지는 않네. 김도윤의 복잡한 심경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뺑소니범이 잡혔다는 소식은 들었어. 어떤 개자식들인지 나도 한번 강재인 씨랑 경찰서에 찾아가 보려고. 김도윤의 말에 도유경은 순간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가 왜 그렇게까지 하는데? 도유경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도유경은 지난번 은호 유괴 사건에서 범인을 잡은 김도윤이 뺑소니범들을 알아볼까봐 극도로 경계를 했는데요. 만약 김도윤이 진실을 알게 된다면 모든 것이 끝장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죠. 김도윤이 다 알게 되면 날 어떻게 볼까? 병원 사람들이 날 얼마나 한심하게 볼까? 도유경의 머릿속은 온통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김도윤은 강재인 씨도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하며 조만간 경찰서에 찾아가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도유경의 고민은 더 깊어졌습니다. 상황이 점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는데요. 김도윤 선생한테 이제라도 내 사정을 털어놓는 게 낫지 않을까? 은호 뺑소니범이 내 남편이랑 관련 있는 사람이라는 게 알려지면 이러다 그 수면제 가짜 처방한 거랑 강제 입원에 동의한 것까지 다 밝혀질지도 몰라. 도유경의 마음속에는 절망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 비참한 시집살이에서 나한테 유일한 건 의사 면허뿐인데 이것마저 잃으면 자신이 가진 마지막 희망마저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죠. 결국 도유경은 강재인과 김도윤에게 먼저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털어놓을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숨기고 있기에는 상황이 너무 복잡해져 있었던 것이죠. 재인이한테 용서를 비는 거야. 착한 재인이라면 아마 날 용서해 줄 거야. 도유경은 강재인의 선량한 성격에 마지막 희망을 걸었습니다. 도유경은 기억이 온전하지 않은 강재인에게 찾아가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하기로 한 순간이었죠. 재인아, 그동안 내가 너한테 못된 짓 했던 거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은호가 이번에 죽은 건 황기만 그 사람이랑은 관련 없는 일이야. 도유경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사과와 해명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강세리는 은호가 아니라 너를 죽일 생각이었던 거야. 세리 아들 지호가 은호한테 약속 장소를 알려준 거래. 자기 엄마가 통화하는 걸 들었다면서. 그래서 은호가 택시를 타고 혼자서 거기까지 갔던 거야. 도유경이 알고 있던 충격적인 진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심부름 업체에 아마 강세리가 의뢰했을 거야. 널 죽여달라고. 너 언제까지 이렇게 누워만 있을 거야. 은호를 위해서라도 정신 차려야지. 도유경의 간곡한 호소가 이어졌습니다.
나도 그 집안이 정말 지긋지긋해. 너한테 이런 짓까지 하게 된 내 모습도 너무 부끄럽고 징그러워. 자신의 행동에 대한 깊은 후회가 묻어나는 고백이었는데요. 그때까지 은호의 죽음을 회피하고 있던 강재인은 결국 비통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죠. 내가 멍청해서 우리 은호까지 죽은 거야. 다 나 때문에 은호가 강세리 손에. 자신을 탓하는 강재인의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나 다 녹음돼 있어. 강세리가 거기로 은호 만나게 해주겠다면서 나 불러낸 거. 이거 지금 당장 경찰서에 가서 증거로 제출해야겠어. 강재인은 복수에 대한 의지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인아, 겨우 그걸로는 강세리가 은호를 죽이려고 했다는 증거가 되지 못해. 너 지금까지 황기찬이랑 강세리한테 그렇게 당하고도 모르겠어? 도유경의 현실적인 조언이 이어졌죠. 강세리 살인미수로 신고했던 것도 소용없었고 네가 황기찬 고소하던 것까지 다 취하했다며. 이제 재산도 주식도 다 못 찾게 됐는데 정신 좀 차리고 똑똑하게 굴어.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복수를 하려면 좀 제대로 하라는 말이야. 도유경의 충고는 날카롭고 현실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도유경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 또한 황기찬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사실을 말이죠. 진실은 아직 모든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유경아, 네가 나 좀 도와줘. 나한테 이제 정말 아무도 없어. 가족도 남편도 이제 아들도 없어. 강세리랑 황기찬한테는 강한 척했지만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강재인의 절절한 호소가 결국 도유경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친구의 마지막 부탁이었던 것이죠. 두 친구의 운명이 다시 한번 얽히게 되는 순간이었는데요. 유경이 너희 아버지랑 죽은 김도희 씨도 전부 황기찬한테 당해버렸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복수를 할 수 있을까? 길을 잃은 강재인은 도유경에게 절실한 마음으로 방법을 물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진실의 실체를 깨달은 강재인이었죠. 그동안 아버지 도민준이 황기찬 때문에 회사에서 쫓겨난 줄은 까맣게 몰랐던 도유경은 강재인의 어깨를 붙잡았는데요. 충격적인 진실을 듣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내 아버지가 황기찬한테 당해서 쫓겨나신 거라니? 도유경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죽은 김도희 씨가 회사에 비리를 고발했는데 황기찬이 그걸 너희 아버지께 뒤집어 씌운 거야. 나중에 우리 아버지가 황기찬이 저지른 짓을 알고 전부 되돌리려고 황기찬 뒷조사를 부탁하셨는데 황기찬이 그것도 네 이름을 들먹이면서 협박을 하는 바람에 빼앗기고 말았대. 강재인의 설명을 들으며 도유경은 점점 더 충격에 빠져들었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니요. 유경이 너야말로 그 인간들 믿지 마. 가족이라도 가차없이 배신하는 인간들이니까. 강재인의 경고는 절절하고 진심 어린 것이었습니다. 도유경은 하나뿐인 아버지가 황기찬한테 그런 수모를 당하셨다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자신을 사랑으로 키워주신 아버지가 이런 일을 당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죠. 그동안 각자의 불행은 각자 책임지자며 강재인의 불행을 모른 척했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친구의 고통을 외면했던 자신의 행동이 결국 이런 결과를 불러온 것이었습니다. 도유경은 결국 아버지에게도 큰 피해를 끼치고 말았던 것이죠. 더 이상 강재인의 불행은 강재인의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는데요. 김도윤의 동생 김도희도, 그리고 도유경의 아버지 도민준도 엮인 사건이었고, 진실을 알게 된 도유경은 김도윤에게 김도희의 사망 전 회사에서의 행적을 알리게 되는데요. 복잡하게 얽힌 관계들의 진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도윤아, 너도 알아야 될 게 있어. 김도희 씨 죽기 전에 말이야. 황기찬을 회사에서 내부 고발해서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 도유경의 목소리에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인이네 어머니가 강세리한테 속아서 도희 씨를 상간녀로 알고 있었던 것도 그렇고, 아무래도 김도희 씨가 죽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알아봐야 할 것 같아. 모든 오해와 진실이 서서히 정리되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나도 이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황기찬 그 인간이 우리 아버지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 알았어. 내 남편도 시어머니도 모두 다 알고 있었으면서 나만 완전히 머저리가 됐지 뭐야. 도유경의 분노는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자신만 진실에서 소외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더욱 화가 났던 것이죠. 이제 정말 그 집도 남편도 모든 미련이 떨어졌어. 꾸역꾸역 이어온 결혼 생활 이제 보내주려고. 이제는 내 아버지의 딸로서, 그리고 제인이의 친구로서, 또 도윤이 너의 동료로서 복수를 할 생각이야. 도유경의 결심은 확고했고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철석같이 김도희가 상간녀로 오해받아 억울하게 죽었다고 믿고 있는 김도윤에게는 이 이야기들이 모두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자신의 동생을 상간녀로 오해받게 만든 인간이 강세리라니. 도희가 황기찬과 회사에서 비리건으로 싸우고 있었다니. 모든 것이 새로운 사실이었고 동생의 죽음 그 이면에는 다른 음모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도윤의 머릿속에는 복잡한 추리가 시작되었는데요. 그리고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황기찬과 강세리 또한 죽음에 마땅한 죗값을 받아야 한다 느꼈죠. 정의에 대한 신념이 강한 김도윤이었기에 더욱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김도윤과 도유경은 강재인의 복수에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세 사람의 운명적인 동맹이 결성되는 순간이었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들마저 잃어버리고 바닥에 추락해버린 강재인은 이제 든든한 복수 파트너 의사 2명을 얻게 되었는데요. 혼자서는 불가능했던 일들이 이제 가능해질 것 같았습니다. 특히나 김도윤은 회사에 잠입해 있고 도유경은 황기찬 강세리와 한 집에 살고 있으니 앞으로는 숨막히는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완벽한 복수 체계가 갖춰진 셈이었죠. 강재인이 황기찬과 강세리 사이를 하루빨리 이간질해서 강세리의 실체가 드러났으면 하는데요. 먼저 그 두 사람 사이의 균열을 만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 같지 않나요? 도유경이 그 집에다 강세리가 학창시절 어떤 인간이었는지, 강재인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강세리와 그 엄마가 교무실에서 싹싹 무릎 꿇고 빌었는지부터 밝혀지게 되면 노숙자가 며느리 한 번 잘못 들였구나 머리를 싸매게 되겠네요. 과거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모든 것이 뒤바뀔 것 같습니다. 강재인이 든든한 복수 파트너들과 함께 여왕의 집을 다시 찾는 그날까지 응원하며 리뷰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